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순애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72살이신 할머니는 국내 유명 명품 그룹의 부회장이십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가죽 공방에서 시작해서 50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군 기업이 지금은 백화점 10개, 명품 매장 수백 개를 거느린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화려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하고 소박하게 식사하고 검소하게 사는 분이셨어요. 주말이면 등산복 입고 산에 오르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회사 일을 돕고 있었고 막내 아들 민준이만 아직 결혼 전이었습니다. 35살인 민준이는 회사 마케팅 이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하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드디어 막내 아들도 좋은 인연을 만났구나 싶어 반가운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래, 어떤 아가씨인데?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민준이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회사 명동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이름은 지은이고 29살이에요. 성실하고 똑똑하고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물컵을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으셨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가슴속에선 뭔가 불편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매장 직원이라고?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하셨어요. 우리 회사 직원이긴 하지만 매장 판매직이잖아. 민준이는 명문대를 나왔고 해외 유학도 다녀왔고 회사 임원이야. 그런데 매장 직원과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놀라셨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나도 밑바닥에서 시작했으면서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할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그래, 좋은 아가씨구나. 부모님은 뭘 하시니?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택시 기사시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세요. 지은이가 대학 등록금 벌려고 아르바이트 하다가 우리 회사에 입사했대요. 정말 열심히 사는 아이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택시 기사와 식당 일. 나쁜 직업은 아니지. 오히려 존경받아야 할 일이야.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큰아들은 대기업 회장 딸과 결혼했고 둘째는 의사 집안 딸과 결혼했어. 그런데 막내는 매장 직원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재벌가 막내 아들이 직원과 결혼했다고 수군거리지 않을까? 할머니는 자신의 이런 생각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밑바닥부터 기어 올라온 사람이잖아. 그런 내가 지금 신분을 따지고 있어? 겉으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계급을 나누고 있는 거야? 이게 내 진짜 모습인가?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셨어요. 50년 전 22살이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시장 구석 좁은 가게에서 가죽 가방을 만들던 그때 사람들은 자신을 무시했습니다. 공장 딸, 기술자, 아내, 그런 시선으로 봤어요. 백화점에 납품하려 갔을 때 바이어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명품을 만들어? 그냥 싸구려나 만들어. 그때 얼마나 분했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할머니는 그 분함을 에너지로 삼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절대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언젠가 인정받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그 백화점도 자신에게 납품받으려고 애걸하는 위치가 되었죠. 하지만 성공하면서 할머니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걸까요? 그때의 초심을, 사람을 평등하게 보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걸까요? 할머니는 다음 날 아침 민준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준아, 어제 내가 한 얘기 말인데. 민준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그 아가씨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니? 내 주변에 좋은 집안 딸들도 많잖니. 대학 동창들 중에서도, 회사 임원 딸들 중에서도. 민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신분을 보고 결혼하라는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당황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엄마 마음이 좀 복잡해서. 민준이는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항상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사람은 태어난 배경이 아니라 살아가는 태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 어머니는 지은이의 부모님 직업을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말이 맞았으니까요. 민준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스스로 학비를 벌어서 대학 나왔어요. 부모님 병원비 대느라 빚도 졌지만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열심히 일해요. 성실하고 똑똑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집안 배경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죠.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 말이 100번 옳았어요. 하지만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편한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에게 정직해지기로 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솔직하게 말할게. 지금 엄마 마음이 복잡해. 머리로는 내 말이 맞다는 걸 알아.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 근데 솔직히 마음 한쪽에서는 불편해. 왜 그럴까? 엄마도 가난하게 자랐는데, 엄마도 무시당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왜 내 며느리는 좋은 집안에서 왔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걸까? 민준이는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성공하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같은 계층끼리 어울려야 한다고 세뇌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살지 않으셨잖아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엄마가 그 아가씨를 직접 만나보고 싶구나. 민준이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언제 소개해 드릴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공식적으로 말고 엄마가 직접 몰래 그 아이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진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단다. 민준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할머니는 솔직하게 대답하셨어요. 엄마 마음속에 있는 편견을 깨고 싶어서야.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이 따라가질 않아. 그래서 직접 보고 싶어. 그 아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 그래야 엄마도 마음 놓고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민준이는 어머니의 솔직함에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가 정보 드릴게요. 지은이는 주로 주말에 근무해요. 토요일 오전 11시쯤 가시면 볼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간다는 얘기는 하지 마라. 지은이가 미리 알면 긴장해서 평소 모습을 볼 수 없을 테니까. 그날 밤 할머니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셨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려는 걸까? 며느리감을 테스트하려는 건가? 아니면 내 편견을 확인하려는 건가? 할머니는 솔직히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지금 내 마음속에는 계급의식이 있어. 성공한 사람으로서의 오만함이 있어. 그걸 인정하고 그걸 깨뜨려야 해. 며칠 후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일부러 등산복을 입으셨습니다. 평소 산에 갈 때 입는 그 옷이었어요. 화장도 하지 않고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방도 20년 넘게 쓴 낡은 등산 가방을 메셨어요. 거울을 보니 영락없는 평범한, 아니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50년 전 내 모습이 바로 이랬지. 가난하고 초라했어. 그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봤는지 너무나 잘 알아. 무시하고 깔보고 상대도 안 해줬지. 오늘 나도 똑같은 대접을 받겠지. 그리고 그게 나한테는 필요해. 내가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명동 플래그십 스토어는 할머니 회사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매장이었습니다. 5층짜리 건물 전체가 명품관이었고 1층에는 가방과 지갑, 2층에는 의류, 3층에는 액세서리와 시계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건물을 지을 때 직접 설계에 참여하셨고 인테리어 하나하나 신경 쓰셨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완공 후 딱 한 번 와보고는 바쁜 일정 때문에 다시 오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거의 2년 만에 다시 오는 거였습니다. 오전 11시쯤 할머니는 매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화려한 조명과 반짝이는 명품들이 보였습니다. 잘 차려입은 직원들이 우아하게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고 손님들도
모두 말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내가 이런 차림으로 들어가면 어떤 대접을 받을까? 혹시 지은이도 나를 무시하진 않을까? 그리고 만약 무시한다면 나는 어떤 기분이 들까? 할머니는 깊은 숨을 쉬고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내 회사인데 뭐가 두려울까? 아니,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무시당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자신의 며느리감이 자신을 무시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더 두려운 건 만약 무시를 당한다면 그걸 핑계로 결혼을 반대하게 될까봐, 내 안의 편견이 정당화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할머니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입구에 서 있던 젊은 남자 직원이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인사는 했지만 형식적이었고 다른 손님들에게 하는 것처럼 환한 미소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시작됐구나. 5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야.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척 1층 가방 코너로 걸어가셨습니다. 가방들이 진열된 진열대 앞에 서서 할머니는 천천히 구경하셨습니다. 이건 이번 시즌 신상품이구나. 저건 작년 베스트셀러였지. 할머니는 모든 제품을 다 알고 계셨어요. 디자인 회의에 직접 참석하셨고 가격 책정도 관여하셨으니까요. 한참을 구경하시는데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어요. 무엇을 찾으세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아, 가방 좀 보려고요. 선물하려고요. 직원은 흠칫하더니 물었습니다. 어떤 스타일을 찾으시는데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할머니는 예산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 나도 예전에 이런 질문 받았었지. 돈 없어 보이니까 먼저 예산을 물어보는 거야.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보여주려고. 하지만 할머니는 태연하게 답하셨어요. 글쎄요, 마음에 드는 걸로요. 얼마든 상관없어요. 직원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할머니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등산복, 화장기 없는 얼굴, 낡은 가방. 도저히 명품을 살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죠. 직원은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저쪽 세일 코너에 가시면 할인하는 제품들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고는 다른 손님에게로 가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셨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걸 느끼셨어요. 이게 내가 만든 회사의 모습인가? 내가 그렇게 강조했던 평등한 대우는 어디 갔지? 할머니는 세일 코너가 아니라 신상품 코너로 가셨습니다. 거기엔 가장 비싼 가방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500만 원짜리 토트백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디자인에 의견을 냈던 제품이었어요. 가죽 질감을 확인하고 안감을 살펴보고 지퍼가 부드럽게 열리는지 체크하셨습니다. 품질은 역시 좋았어요.
할머니는 잠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제품은 정말 최고야. 근데 이걸 파는 사람들의 태도는 왜 이 모양일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 그거 만지지 마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여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날씬한 여자였습니다. 명찰을 보니 점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점장은 할머니 손에서 가방을 빼앗다시피 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신상품이라 함부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보시기만 하세요. 할머니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저는 손님인데요. 사려고 보는 건데 왜 만지면 안 되나요? 점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시게요? 이거 500만 원짜리예요. 할머니는 알고 있다는 듯 대답하셨습니다. 네, 알아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점장은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손님, 여기 구경만 하시려면 저쪽 세일 코너 이용하세요. 신상품 코너는 구매 의사 있으신 분들만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5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백화점 바이어 앞에서 무시당하던 그때, 은행에서 대출 거절당하던 그때, 거래처에서 문전박대당하던 그때,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할머니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꼭 참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으셨어요. 제가 구매 의사가 없어 보이나요? 점장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네, 손님 같은 분들이 가끔 오셔서 구경만 하시고 사진 찍고 가시거든요. 저희도 관리해야 할 제품들이 많아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고는 할머니를 거의 밀다시피 하며 세일 코너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느끼는 기분이구나. 내가 만든 회사에서 내 이름을 걸고 파는 제품을 파는 곳에서 이런 차별이 일어나고 있었구나. 세일 코너에는 작년 제품들이 30% 할인된 가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곳에 서서 매장을 둘러보셨습니다. 신기한 건 자신이 세일 코너로 옮겨진 후로는 아무도 할머니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직원들은 모두 다른 손님들에게 붙어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중 한 직원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20대 후반 예쁘게 생긴 여자 직원이었어요. 명찰에는 김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 저 아이가 민준이가 말한 그 아이구나.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 내 며느리가 될 수도 있는 사람. 할머니는 지은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한 부부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부부였는데 옷차림이 화려했고 손에는 명품 시계와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지은이는 그 손님들에게 극진히 대했어요. 미소가 환했고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이 가방은 이번 시즌 베스트셀러예요. 연예인 아무개 씨도 이거 메고 공항에 나오셨고요.
색상도 다양해서 코디하기 정말 좋으세요. 한번 매보시겠어요? 부인이 가방을 매자 지은이는 연신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잘 어울리세요. 사모님 피부톤이랑 너무 잘 맞아요. 이거 안 사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진짜요. 부인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 그럼 이거 살게. 카드 받아. 지은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포장 예쁘게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 드셨습니다. 저렇게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 아이가 왜 나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을까? 아니, 사실 지은이는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세일 코너에 있는 할머니 같은 손님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포장을 위해 카운터로 가면서 점장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장님, 오늘 매출 괜찮네요. 아까 그 VIP 손님이 3천만 원어치 사가셨어요. 점장이 대답했습니다. 잘했어, 지은아. 역시 너는 손님 보는 눈이 있어. VIP를 놓치지 않는다니까.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들어오시는 순간 딱 알아요. 이 손님이 살 사람인지 아닌지. 표정, 옷차림, 가방, 신발 보면 바로 알잖아요. 시간 낭비 안 하고 확실한 손님한테만 집중하는 게 매출 올리는 비결이에요. 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저기 세일 코너에 있는 할머니 같은 사람한테 시간 쓰면 뭐해. 안 사고 구경만 하다 갈 텐데. 지은이가 할머니 쪽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등산복 입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구경만 하고 가요. 왜 명품 매장에 등산복 입고 와서 구경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살 거면 제대로 차려입고 오시지. 두 사람은 낄낄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화가 났고 무엇보다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단순히 무시당해서가 아니었어요.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저런 사람이라는 게 슬펐습니다. 내가 며느리로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 저렇게 사람을 차별한다는 게 슬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불편한 감정이 정당화되는 것 같아서 슬펐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매장을 나오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나오셨어요. 밖에 나와 찬바람을 맞으니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근처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시키셨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할머니는 생각에 잠기셨어요. 내가 뭘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 지은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아니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솔직히 말하면 나는 지은이가 나를 무시하길 바랐던 건 아닐까? 그래야 당당하게 결혼을 반대할 수 있으니까. 내 안의 계급의식을 정당화할 수 있으니까. 할머니는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나는 평생 평등을 외쳤으면서 정작 내 며느리는 좋은 집안에서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
겉으로는 신분 차별을 반대하면서 속으로는 계급을 나누고 있었던 거야. 오늘 내가 확인한 건 지은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문제야.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은이의 태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저 아이는 분명히 잘못했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차별하고 무시했어. 그게 매장 방침이든 뭐든 그건 잘못된 거야. 내가 며느리를 집안 배경으로 판단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지은이가 손님을 돈으로 판단하는 것도 잘못이야.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민준이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으셨어요. 뭐라고 말하지? 내 여자친구가 나를 무시했다고? 그래서 결혼 반대한다고? 그건 공평하지 않아. 나도 속으로 지은이를 무시했으니까. 나도 지은이의 집안 배경을 문제 삼았으니까.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그때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지은이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다음번에는 다르게 가보자. 이번에는 내 편견을 확인하러 갔다면 다음에는 진짜 지은이의 모습을 보러 가는 거야. 일주일 후 할머니는 다시 그 매장을 찾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차림이었어요. 등산복은 그대로였지만 가방을 명품 가방으로 바꾸셨습니다. 자신의 회사에서 나온 가방이긴 했지만 출시된 지 10년도 넘은 구형이었어요. 요즘 직원들은 이 가방이 얼마나 비싼 건지도 모를 거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일부러 큰 쇼핑백을 들고 오셨어요. 다른 명품 브랜드 쇼핑백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매장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번에도 1층 가방 코너로 갔어요. 지난주처럼 신상품 코너에서 가방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할머니 손에 들린 명품 쇼핑백을 본 직원이 다가와 말을 걸었거든요. 손님, 어떤 걸 찾으세요? 도와드릴까요? 목소리가 지난주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토트백 보려고요. 딸 선물하려고요.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가방들을 보여줬습니다. 이쪽에 신상품들이 있어요. 요즘 인기 많은 스타일이에요. 한번 보세요. 할머니는 여러 가방을 집어들며 질문하셨습니다. 이거 가죽 재질이 뭐예요? 안감은 어떤 소재고요? 직원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한참 그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지은이가 다가왔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를 처음 보는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지은이를 물끄러미 쳐다보셨습니다. 지난주 자신을 무시하던 바로 그 직원이었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할머니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기억하지 못하는 거겠죠. 등산복 입은 할머니는 기억할 가치도 없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네, 가방 보는 중이에요. 지은이는 명품 쇼핑백을 힐끗 보고는 더 친절해졌습니다.
아, 어머님, 안목이 좋으시네요. 저희 브랜드까지 둘러보시는 거 보니 어떤 스타일 선호하세요? 할머니는 일부러 까다롭게 굴기로 하셨습니다. 글쎄요,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지은이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좋은 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지은이는 진열대 뒤쪽에서 가방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번 시즌 한정판이에요. 전 세계에 50개만 나온 거예요. 가격은 800만 원이고요. 어머님 같은 분한테 딱 어울릴 것 같아요. 할머니는 가방을 들어보셨습니다. 무겁네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급 가죽이라 그래요. 근데 매시면 안 무거우세요. 한번 매보세요. 할머니는 가방을 매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이거 할인 안 되나요? 800만 원은 좀 비싼데. 지은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정판이라 할인은 어렵고요. 대신 사은품 드릴 수 있어요. 지갑이나 키링 같은 거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은품 말고 가격을 깎아주면 안 될까요? 지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점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기다려주세요. 지은이는 점장에게 갔습니다. 두 사람이 뭔가 이야기하는 게 보였어요. 점장이 할머니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점장님이 특별히 10% 할인해 드린다고 하세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거예요. 어머님이 VIP 손님 같으셔서 특별히 해드리는 거예요. 할머니는 속으로 한숨을 쉬셨습니다. VIP 손님 같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명품 쇼핑백을 들고 있어서? 구형이긴 해도 명품 가방을 메고 있어서? 일주일 전 똑같은 사람이 등산복에 낡은 가방 들고 왔을 때는 쫓아내려 했으면서 할머니는 일부러 더 물어보셨습니다. VIP 손님이요? 그게 뭐예요? 지은이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저희 매장에서 1년에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을 VIP로 관리해요. 특별한 혜택도 드리고 신상품 먼저 안내해 드리고요. 어머님도 오늘 구매하시면 VIP 등록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물으셨습니다. VIP가 되려면 얼마나 사야 하는데요? 1년에 5천만 원 이상이요. 5천만 원. 할머니는 어이가 없으셨습니다. 1년에 5천만 원을 명품에 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는다는 말인가?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VIP는 안 될 것 같네요. 1년에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어서요. 지은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뭐, 괜찮아요. 그래도 오늘 구매하시면 혜택은 드릴 수 있어요. 할머니는 가방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오늘은 그냥 구경만 하고 갈게요. 지은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그러고는 바로 돌아서서 다른 손님에게 갔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친절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구나. 지난주에도 오늘도 똑같아.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는 자신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나는 어때? 나도 이 아이를 집안 배경으로 판단하고 있잖아. 우리 둘이 뭐가 다른가? 할머니는 매장을 나와 다시 카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지금 시간 있니? 민준이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솔직하게 말할게. 지은이를 2번 봤어. 그 아이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 돈 있어 보이면 친절하고 없어 보이면 무시하더구나. 민준이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아셨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셨습니다. 직접 가서 봤어. 등산복 입고 갔을 때랑 명품 가방 들고 갔을 때랑 완전히 달랐어. 민준아, 그게 맞는 태도니? 민준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알아요. 지은이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현실적이고 때로는 너무 계산적이에요. 하지만 어머니, 솔직히 여쭤볼게요. 어머니는 지은이를 정말 공평하게 보셨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집안 배경 때문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신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말이 맞았으니까요. 민준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손님을 돈으로 판단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하지만 어머니가 지은이를 집안 배경으로 판단하는 것도 똑같이 잘못이에요. 우리 둘 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 말이 100번 옳았어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내 말이 맞아. 엄마도 잘못했어. 하지만 그렇다고 지은이의 태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우리 둘 다 배워야 해. 나는 편견을 버리는 법을, 지은이는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대답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지은이한테 본사 회장실로 오라고 해라. 점장도 함께. 민준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엄마, 왜요?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셋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 나도, 지은이도, 점장도. 우리 모두 배울 게 있어.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9시 할머니는 회사 회장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큰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보고 계셨어요. 비서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명동 플래그십 스토어 점장과 김지은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리고 2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점장은 긴장한 표정이었고 지은이는 떨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어제 민준이에게 전화를 받고 거의 밤을 새다시피 했습니다. 부회장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혹시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뭔가 잘못했나?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회장실 안으로 들어간 지은이와 점장은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정장을 차려입고 안경을 쓰고 계셨어요.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를 보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점장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명동 플래그십 스토어 점장 이수진입니다. 지은이도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은입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찬찬히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앉으세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지은이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김지은 씨, 우리 회사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나요? 지은이가 대답했습니다. 3년 됐습니다. 부회장님. 할머니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일은 재미있나요? 지은이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재미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김지은 씨, 제가 오늘 두 분을 부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두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지난 2주 동안 제가 명동 매장에 2번 갔었어요. 첫 번째는 등산복을 입고 갔었죠. 두 번째는 명품 가방을 들고 갔었고요. 두 사람은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갔을 때 이수진 점장님이 저한테 신상품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김지은 씨는 점장님과 이야기하면서 등산복 입고 오는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간다고 왜 명품 매장에 등산복 입고 오냐고 하셨어요. 지은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기억났습니다. 그 할머니, 세일 코너에 있던 할머니.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갔어요. 이번에는 명품 쇼핑백을 들고 갔죠. 그랬더니 김지은 씨가 오시더니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VIP 손님 같다면서요. 근데 제가 VIP가 안 될 것 같다고 하니까 바로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지은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물으셨어요. 김지은 씨, 왜 그랬나요? 지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물으셨어요. 뭘 잘못했죠? 지은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손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등산복 입으셨다고 명품 쇼핑백이 없으시다고 무시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요. 그게 잘못인 줄 알죠? 점장도 급하게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제 책임입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두 분에게 하나 고백할게요. 사실 저도 잘못했어요. 지은이는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김지은 씨, 당신은 우리 막내 아들 민준이랑 사귀죠? 지은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민준이 엄마예요, 저. 지은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점장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민준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부터 마음이 불편했어요. 당신이 매장 직원이라서 집안 배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해서. 지은이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매장에 간 거예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러. 그런데 가면서 저도 깨달았어요. 나도 당신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걸. 집안 배경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는 걸. 할머니는 두 사람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셋 다 똑같아요. 이수진 점장은 손님을 옷차림으로 판단하고 김지은 씨는 손님을 돈으로 판단하고 나는 며느리를 집안 배경으로 판단해요. 우리 모두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고 있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회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가난했어요. 남편이랑 둘이서 좁은 공방에서 가죽 가방을 만들었죠. 사람들이 저를 무시했어요. 가난하다고, 배경이 없다고, 학벌이 없다고. 그때 저는 다짐했어요. 내가 만약 성공하면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할머니는 돌아서서 두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깨달은 건 저도 언제부턴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성공하면서 교만해졌고 계급의식이 생겼고 사람을 배경으로 평가하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김지은 씨. 당신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도 잘못했어요. 우리 모두 잘못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하느냐예요. 할머니는 다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부터 우리 세 사람 모두 바뀌어야 해요. 김지은 씨, 당신은 손님을 돈으로 판단하는 걸 멈춰야 해요. 이수진 점장, 당신은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해요.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하는 법을 가르쳐야 해요. 그리고 나는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하는 걸 멈춰야 해요. 할머니는 지은이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김지은 씨,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엔 당신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싫었어요.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그건 당신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어요. 당신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느냐예요. 지은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변하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요, 믿어요. 우리 함께 배워가요. 할머니는 두 사람에게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지은 씨,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일 매장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이 문장을 큰 소리로 읽으세요. 모든 손님은 소중하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진짜 명품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다. 그리고 이수진 점장, 당신은 다음 주부터 신입 직원 교육을 맡으세요. 첫 번째 교육 주제는 고객 응대 태도예요.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하는 걸 멈추겠어요. 김지은 씨, 당신이 진심으로 변한다면, 그리고 우리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저는 당신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겠어요. 지은이는 울면서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할머니도 지은이를 안아주셨어요. 우리 함께 배워가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건 노력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 세 사람은 모두 변했습니다. 지은이는 매일 아침 약속한 문장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했습니다. 점장은 직원 교육을 새롭게 했고 매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장 매출이 오히려 올라간 거예요. 모든 손님을 정성껏 대하니까 입소문이 났습니다. 지은이는 우수 사원으로 뽑혔고 할머니는 점점 더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지은이와 민준이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지은이는 할머니께 편지를 읽었어요. 어머님, 1년 전 그날 저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둘째, 인정하고 변하려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머님께서 저한테 화를 내셨을 때 동시에 어머님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셨어요. 그 솔직함이 저를 변하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시며 웃으셨습니다. 민준이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할머니도, 지은이도, 점장도 모두 편견이 있었어요. 중요한 건 그 편견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용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집안 배경으로, 학벌로, 직업으로, 옷차림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처럼 솔직하게 인정하고 변하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진짜 명품은 비싼 가방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진짜 품격은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